우리는 지금 14주차 목요일에 돌입했고, 그래서 우리 지금 프로젝트 마감은 아이고 일단 16주차 뒷 토요일로, 그래서 12월 21일인가 그럴 겁니다. 크리스마스 4일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 밤까지로 지금 잡아놨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정도까지 여러분이 대충 아직 주제 정하기 안 했다라면 뭐 지금 정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 앱의 가장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그냥 적당히 화면 하나에다가 모든 뷰들 다 우겨놓고 진행해보는 간단한 초기 버전 여러분 만들어 보시는 시간으로 일단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간다라고 할 만한 거는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세트에 이제 정리에 해당하는 뒷부분 같이 구경해 봤다 손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본 직후쯤에 이제 비동기 작업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만드는 앱도 결국은 어엿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제 뭐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으로 나눠서 본다면 그 중에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쪽에서 실행 흐름이라든가 등등 얘기하는 그쪽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여러분이 자유도를 가져가고 싶을 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보통 만드는 앱들, 보통 만드는 실행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뭔가 작업을 실행해야 된다, 내지는 사용자가 뭐 녹색 화살표 Shift F10 누른다든가, 아니면 앱 목록에서 우리 머리통, 안드로이드 머리통 적혀 있는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앱을 처음 켰을 때 뭔가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와 같이, 그 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원인을 보통 이 핸드폰 바깥에 있는, 핸드폰 앞에 있는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면서 메서드 정의 적어가면서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이런저런 내용물들을 적고 있는데, 걔네들이 언제 실행되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사용자 입력을 받았을 때 그 타이밍에 실행된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화면 전환도 비슷한 느낌이죠. 사용자가 뭐 왼쪽 길로 간다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예를 들면은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발사 버튼 누른다든가 했을 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간다와 같은 코드를 우리가 작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용자가 뭔가를 누르거나 했을 때만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나만의 앱 16주차 뒷 토요일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소위 유틸리티를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도전을 할 때, 혹시나 게임을 만드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누르면 시간 초과로 패배를 해야 된다라든가 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 일반적인 제약 조건, 사용자 입력이 들어와야지 미리 준비되어 있는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에 해당하는 일종의 속박을 여러분이 조금 우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금 더 유연하게 코드 실행 흐름을 프로그래머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본인이 미리 준비해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킬을 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본론의 세 가지 세트에 살짝 번외되는 느낌으로 살짝 먼저 등장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나 살짝 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단 이게 우리 수업 F로 수업의 마지막 진도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수업 날은 일단 저는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다른 과목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끝나고 적당히 와서 우리 앱의 최종 버전 만들기 위해 고생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마지막 진도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데이터랑 코드 중에 오늘은 이제 좀 데이터 쪽에 맞춰서 특히 게임이랑 유틸리티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유틸리티를 만드는 친구들,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일 목록이라든가, 뭐 밥 뭐 먹었나, 운동 뭐 했나 목록 같은 거를 원본 데이터를 뒤에서 유지하고 그걸 그대로 사용자도 눈으로 구경할 수 있게끔 뷰들로서 배달을 하고 싶을 때,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다루는, 조금 더 정밀하게는 그런 여러 가지 값들을 다루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요 어댑터라는 친구를 살짝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댑터라는 친구, 자 일단은 여러분 요 단어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댑터 무슨 뜻입니까? 실생활에서 어댑터 어디서 봤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노트북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보면 전원 연결할 수 있는 그
케이블 있잖아요. 걔를 보통 어댑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USB 충전기는 걔는 어댑터라고 부르지 않아요. 차이점은 뭡니까? 자, 일단 뭐 노트북이라든가 모니터 어댑터를 살펴보면 이제 뭐 저도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뭔가 박스 같은 게 아마도 여러분 하나씩 달려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게임용 노트북이다 그러면 이 박스가 거의 필통만한 수준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용이니까 조그만 거 45W짜리를 지금 달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벽면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데가 좀 두툼하긴 하지만 저 어댑터의 박스만큼 두껍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바로 USB 케이블 연결해서 바로 여러분 핸드폰에 접속하면 핸드폰이 알아서 뭔가 판단을 수행해서, 예를 들면 고속 충전 중, 저속 충전, 아니면 초고속 충전, 아니면 지금 너 뭔가 땀이 많은 체질인 것 같은데 좀 조심 좀 해라 하면서 충전 안 해줌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자, 어댑터라는 친구 그 박스가 뭘 하는 거냐를 물어보면 이제 노트북은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1990년대라든가 그때도 새까만 박스 같은 느낌의 서류 가방 같은 느낌의 노트북을 회사원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런 시절부터 써왔던 기계고, 그 당시에는 그 노트북이라는, 잠깐만 꺼진다고? 배터리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냥 내비둡시다. 제 얼굴 안 나와도 되죠. 그 당시부터 이제 그 조그만 기계를 어쩔 때는 유선으로 충전해 가면서 쓰고, 어쩔 때는 이제 내장 배터리를 써서 구동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연스럽게도 그 배터리한테 220V 교류 전기를 그대로 매기면 아마도 폭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금 저 노트북의 상태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교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엄청 신식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는 큰 상관없는데, 이게 220V라고 해서 이걸 꽂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전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옛날 건물일수록 더더욱 오락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기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이 원하는 전기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 사이를 적절히 조율해서 적절히 박스 안에서 전기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노트북이 받아먹기 쉬운 형태로, 보통 뭐 직류 12V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장치가 이 박스로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운데에서 중재를 해주는 셈입니다. 양쪽에 공급자랑 수요자를 중재를 해주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충전기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220V를 5V로 바꿔갖고 전달하는 그런 느낌의 친구만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는 요즘 핸드폰은 당연히 옛날 노트북들보다, 90년대 노트북보다 여러분 2020년대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이 훨씬 더 파워풀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은 USB 케이블 연결을 했다. 이게 지금 충전하려고 연결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랑 해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려고 연결하는 거냐 등등을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충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게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거냐, 그래도 상관없는 거냐를 핸드폰 본인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나 이 정도면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수준까지만 컨트롤을 해서 직접 전기를 빼내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자체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전압을 바꿔주는 느낌, 그 다음에 뭐 가급적이면 교류해서 직류로 바꾸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거 정도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노트북 어댑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A 회사에 노트북을 샀다라면 A 회사 어댑터를 쓰는 거잖아요. 그 노트북에 맞게 같이 구매할 때 딸려왔었던 어댑터를 쓰고, 보통 남의 거를 빌려 갖고 쓰려고 한다라면 뭐 케이블이 안 맞는다는, 플러그가 안 맞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호환성이 잘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USB 충전기, USB 요즘은 이제 타입 C로 대동단결하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핸드폰 충전 좀 하고 싶은데 하면 어디서든 다 해주죠. 뭐 밥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다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댑터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댑터는 명사고 어댑트를 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어댑트는 무슨 뜻입니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뭐 적당히 의역하면 뭐 붙여갖고 쓴다, 애드온 정도
이제 좀 적응되는 것 같은 친구, 적응을 시켜주는 것 같은 친구, 그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동네에서는 애드온 정도로, 플러그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충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댑터는 그 노트북에 추가로 붙여가지고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 어댑터라는 친구,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어댑터는 보통 그렇게 그 코드랑 데이터랑 있는데 프로그램 안에 그 중에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복잡한 데이터에다가 붙여가지고 또는 그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액티비티라든가 뷰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많이 구경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 옆에다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오고 저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바꿨다 할 때 그거를 좀 더 수월하게 원본 데이터가 반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살짝 바뀌거나 했을 때 그걸 매우 빠르게 매우 수월하게 상대방 그 사용자 눈에도 변경된 결과가 바로바로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중재를 해주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중재를 해주는 친구라고 해서 어댑터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안드로이드 동네 뭐 특별한 기능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매우 고전적인 스타일의 많은 GUI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스킬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비동기 작업할 때 나왔던 그 스레드라는 친구도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등장했었던 운영체제라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쓸 때부터 보편적으로 동의해 가면서 썼던,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아이폰 동네에도 있고 윈도우 동네에도 있고 맥북 동네에도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댑터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GUI 동네의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오늘은 그래서 요거 자체를 우리 뭐 기말고사 볼 거 아니잖아요. 뭐 스레드 할 때 그랬듯 얘 자체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파고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특히나 데이터 흐름을 복잡하게 구성해야 되는 엄청 많은 데이터들 중에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소위 유틸리티를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자 할 때 도입해서 쓸 수 있을 법한 친구다라고 소개를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충 우리가 적당히 설명하고 진행하면 아마 1시간 반 컷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간 쉬는 시간, 제가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다른 과목 공부하셔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앱 만드는 것 관련해서 저랑 협의를 하고 싶은 친구들 저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사용하시는 식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저는 출석을 할 거고 저는 출근을 할 거고,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16주 시스템이니까 다다음 주 16주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일단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다음 주는 출석을 찍고 다다음 주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뭐 여러분 얼마든지 뭐 아프다라든가 등등 일이 있다면 저한테 뭐 미리 캔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로 남겨두시면 그 다음에 적당히 사진 한 장 찍어 갖고 본인 이름이랑 날짜랑 적혀 있는 거, 시간이랑 적혀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출석 인정해 드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수업 내지는 이번 한 학기를 여러분이 좀 더 나 자신한테 유리한 형태로 스케줄을 잡아가면서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진도고 그래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어댑터라는 친구를 내 앱에다가 도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구경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LMS에다가 그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랑 같이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제 컴퓨터에서 익스포트 해둔 거를 지금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압축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단 적당히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같이 구경해보고, 그래서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어댑트를 해주는 친구예요. 뭐랑 뭐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친구냐? 여러분 앱 뒤에 내가 직접 마련해둔 원본 데이터들이랑 화면에 보이는 뷰들 사이에 일종의 동기화를 해주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쓰면 여러분 앱의 실행을 구성하는, 여러분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을 구성하는 데이터랑 코드 중에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 만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는 이 어댑터라는 친구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게임 만든다라면 보통 그때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도 아니고 그냥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 올려두고 내가 원하는 좌표 몇 컷만 묘세,
몇 곱하기 몇 사이즈로 이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그 좌표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조작해 가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뭔가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터치하고 있을 때는 그 네모를 오른쪽으로 가게, 왼쪽으로 가게와 같은 느낌으로 조작을 하시는 게 아마도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2호기 스레드 하나 만들어 두고 그 친구한테 작업을 전가를 시키면 그럴싸한 적절한 타이밍에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고 사용자가 터치를 할 때마다 살짝 점프를 하는 내 캐릭터를 만들고 등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번외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앞쪽 푸시면 14주차 베이스라는 느낌의 프로젝트를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아이고 뭐 그 프로젝트 여는 방법은 이전에 몇 번 소개한 적 있죠.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면, 자, 우리는 지금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적당히 옆반 영상 보자 하고 남겨버렸던 그 13주차 두 번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 직접 해봤잖아요. 인텐트에다가 뭔가 담아갖고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받은 내용을, 그러니까 그 이제 메모 편집을 하기 위한 그 화면에서 준비해둔, 그래서 이번 메모의 새로운 제목이랑 새로운 내용은 요거다 하고 그걸 반송을 하는 상황에서도 인텐트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반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송받은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 인텐트로 받은, 반송받은 내용을 까서 방금 전에 선택했던 그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 원본 데이터를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뭔가 런처인가 뭔가 자동 완성 또 당하면은, 뭐 우리 뭐 thread.slip 자동 완성 당하고 이상한 코드 열심히 작성했잖아요. 또는 뭐 add text change the listener, 우리 그걸 직접 눈 감고 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자동 완성 당하면 뭔가 메서드 정의 3개 덩어리로 줬고, 우리가 거기 중에서 after text changed 중괄호 안에다가 적절한 내용 집어넣으면 뭐 그럭저럭 edit 텍스트에 담겨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들고 와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저 사용자가 에디 텍스트를 열심히 뚜닥거려 가지고 그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 변경된 직후에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지금 데이터를 담아 가지고, 인텐트 데이터 담아 가지고 에디 액티비티를 내 위에다가 올려둘 거예요. 현재 화면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걔가 작업을 다 끝내면 걔는 이제 피니쉬를 당할 거예요. 죽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마지막 유품 같은 느낌으로 인텐트를 하나를 반송을 하고 죽으러 가요. 나는 메인 액티비티 입장에서 나는 그런 반송받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흐르게 만들어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내 머리 위에다가 올려둔 에딧 액티비티가 이제 죽으러 간 직후 시점에, 그 친구가 내려간 직후 시점에 내가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만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복잡했고, 아무튼 자동 완성해서 런처인가 뭔가를 도입을 하면 된다라고 소개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처라는 친구를 써서 에딧 액티비티를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친구 나중에 죽으면 나 이거 호출해줘 와까지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 버튼을 누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나중에 죽으러 갈 때 메인 액티비티 점 잡아 어딘가에 적어둔 중괄호 안 내용물을 한번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까지는 복붙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귀찮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본 데이터를 뒤에다가 따로 마련을 해뒀어요. 파이썬에 리스트 형식이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메모즈라는 이름에다가 3개를 놔둔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메모 내용이 바뀐다 라면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앱은 메모들, 그러니까 각 3개의 메모에 제목이랑 내용을 사용자도 눈으로 구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다 해야 됐었어요. 원본 데이터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눈에 보여줄 각각의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변경을 해야 됐습니다. 그거를 항상, 예를 들면 0번째 메모를 바꾼다라면 0번째 원본 데이터랑 0번째 그걸 보여주기 위한 뷰들이랑을 바꿔야 돼요. 1번째면 1번째, 2번째면 2번째, 여러분이 직접 그 둘을 일종의 페어링을 해가면서 세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니까 set 텍스트, get 텍스트 같은 거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걸 매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귀찮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액티비티 만드는 방법. 그래서 우리 앱에 액티비티 3개를 밀어 넣어야지 지금 정량적인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3번째 세트에서 구경을 했는데 그거 자체는 뭐 인텐트에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런처 쓰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앱 뒤에 있는 코드들이 컨텍스트인가 뭔가 막 생각해 가면서 알아서 잘 해주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 첫 번째 세트에서 그 우리 아이스크림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봤었던, 그래서 뷰 하나 파인드 해오고 거기 있는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트리뷰트로 지정한다든가 같은 매우 기초적인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열심히 코드로 쳐야 될 거고, 여러분만의 앱 만들 때도 여러분만의 목표에 맞는 적절한 내용물들을 적절한 중괄호 안에 적어야 될 거고, 그거는 자동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귀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모를 추가할 때도 당연히 양쪽 모두에다 추가해야 돼요. 원본만 추가하면 사용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용자 눈에만 추가하면 그건 이제 허위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변경됐을 때도 양쪽 다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 하나가 증발하거나 하면 메모가 3개 있었는데 2개가 된다라면 증발하는 친구도 화면에서 날려버려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여러분이 전부 다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타개하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예 새로운 뷰 하나를 창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텍스트 뷰라는 친구 우리가 도입해갖고 쓰고 있잖아요. 버튼이라는 친구 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버튼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버튼은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 추가로 뭐 텍스트 뷰라고 다시 갑시다. 텍스트 뷰 대신에 추가로 예를 들면 메모 뷰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걔한테 타이틀이라는 어트리뷰트랑 컨텐트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find view by id 해서 메모 뷰 하나를 들고 온 다음에 거기 있는 타이틀 어트리뷰트랑 컨텐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면 양쪽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는 그런 뷰들 자체를 원본 데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자 눈에 보이는 3개가 보인다.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그 각각에 대한 타이틀 어트리뷰트랑 컨텐트 어트리뷰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전에 쓰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get 어쩌고 set 어쩌고 해가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매우 원초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 아무튼 꽤 여러 가지 타겟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GUI를 구성하기 위한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환경들은 요 어댑터라는 오늘 소개하는 요 친구를 써서 좀 더 차근차근 쉽게 그런 눈에 보이는 거랑 원본 데이터랑 사이의 연결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가 마른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친구를 직접 구경해보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를 간단하게 사용해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예시 코드를 저랑 같이 구경해보고 봅시다. 쉬운 거부터 갈게요. 일단 메모.java, 그러니까 요 앱 폴더에 자바 폴더에 어쩌고 열면 메모 있을 거예요. 이 친구 더블 클릭하면 메모.java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메모 하나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형식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모라 함은 스트링 값 타이틀이랑 스트링 값 컨텐트 이 두 개의 스트링 형식 값을 하나의 세트로 다루는 친구다. 그래서 모든 메모들은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금 새로운 메모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new 버튼 한 다음에 괄호 안에 뭔가 적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중에 new 네모 할 때 그 새로운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즉석에서 정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메서드 정의 비슷하게 생긴 친구를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로 2개를 받고 그거를 이 메모의 제목으로 이 메모의 컨텐트로 삼는다 같은 는 수식을 적어놨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친구는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내 유틸리티 만들 거다, 밥 뭐 먹은지 그런 거 다룰 거다 라면 일단은 그 밥 뭐 먹었는지 뭐 식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식사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기록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런 거 점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끼를 먹었다, 그 한 끼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는 무슨 형식 뭐가 필요한 거지 해갖고 선언 일단 쭉쭉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한 끼 먹을 거잖아요. 하루에 3끼 먹거나 할 거잖아요. 사용자가 버튼 누를 때마다 새로운 한 끼 먹었음에 해당하는 기록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무슨 데이터를 남길 거냐를 일단 여기다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일단 액티비티를 하나만 쓰고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라는 친구를 쓸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메모.java 말고도 메모 어댑터라는 오늘 이제 소개할 그 친구가 지금 이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코드는 메모 어댑터.java 내용물은 아마 여러분이 맨 땅에서 스타트하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적당히 구경해 보면서 나는 지금 메모 어댑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운동 어댑터를 해야 되는데 와 같은 상황에서 어디를 어떻게 고치면 될 거냐를 조금씩 상상해 보면서 같이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 나만의 프로젝트 할 때도 쓸 수 있게끔 적당히 주석으로 여기저기 남겨놨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써보고 싶다라면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자, 요 첫 줄은 뭐 새로운 이름 메모 어댑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익스텐즈 해가지고 뭐 리사이클러 뷰 점 어댑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요 부분은 뭐 그냥 일단은 나중에 복붙하고 요 메모 어댑터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이름 점 자바 파일 이름 정할 때 그 이름 동일하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첫 줄은 일단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는 어댑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본다면 리사이클러 뷰라는 이름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일단 뷰니까 얘는 마치 텍스트 뷰 하면 텍스트 하나 보여주기 위한 친구였잖아요. 등등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뷰 하면 그림 한 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리사이클러 뷰는 리사이클 하는 거잖아요. 리사이클이 뭡니까? 그 재활용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단어가 지금 들어있는 친구예요. 리사이클러 뷰, 뭔가 재활용하는 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조금 이따 보시면 activity underscore main.xml 가서 조금 이따 보시면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엄청 크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화면에다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메모들의 목록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우리의 원본 데이터 메모들을 붙여가지고 그 둘 사이를 페어링하기 위한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를 지금 도입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래요. 그래서 메모 어댑터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해두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일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일들이에요. main activity.java 있고 그 다음에 activity underscore main.xml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xml 파일이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친구는 activity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고 대신에 메모 레이아웃이라는 .xml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사설 .xml 파일,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구성하기 위한 게 아닌 새로운 .xml 파일 하나가 지금 잇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 정도 일단 파일 이름들은 구경해 봤으니까 다짜고짜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껍데기까지는 제가 미리 마련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구경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메모 1 내용 1, 메모 2 내용 2, 메모 3 내용 3 이거 지금 그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얘는 지금 액티비티 하나짜리 화면 하나짜리입니다. 일종의 초기 버전 같은 느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를 때마다 요 밑에 예를 들어 메모 3를 눌렀다. 제목에는 메모 3가 그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에디 텍스트는 내용 3가 이제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 에디 텍스트를 골라서 터치를 해가지고 열심히 키보드를 뚜닥거린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방금 누른 그 친구가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토대로 변경된 제목이랑 내용을 갖게끔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3개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 메모 버튼을 누를 때마다 4번째, 5번째, 6번째 메모 인스턴스를 원본 데이터로서 추가하고 그걸 또한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만들 거예요. 자, 지금은 깡통입니다. 지금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어디를 눌러도 무슨 변화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우기 버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메모 1 클릭한 다음에 지우기를 누르면 그 방금 누른 메모 1이 날아가도록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화면에서도 안 보이고 또한 원본 데이터에서도 날려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자 이거 지난주 그 2부 같은 경우 4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 중에서 지금 변경하는 거 3개의 버튼 중에 가운데 버튼만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에 3배에 해당하는 새 걸 만들 수도 있고 하나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능까지를 지금 어댑터를 추가로 도입해서 우리가 직접 구성을 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댑터는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무슨 앱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트북 만든다. 내가 지금 뭐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 있잖아요. 내가 직접 중소기업을 세워서 내가 직접 노트북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한 어댑터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을 그냥 LG 거 어댑터 사서 쓰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앱을 만드는 당사자가 그 앱 안에서 사용할 어댑터라는 친구도 여기서 새로 지금 만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는 친구고 일단 우리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막 원본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가져온다라든가 아니면 내 SD 카드 파일로 저장을 해둔다든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하셔도 되는데 절대로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지금 이 앱 같은 경우도 뉴 메모, 뉴 메모, 뉴 메모에서 3개를 지금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항상 켤 때마다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원본 데이터 상태로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는 그냥 원본 데이터를 어댑터 안에 그냥 내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메모들을 다루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 형식 필드 하나 이름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여기다가 3개를 담는 코드를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는 지금 새로운 메모 어댑터 만들 때는 메모들 담기 위한 준비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일단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식단을 다룰 거다라면 메모 대신에 다이어트 같은 거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한 거고 그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지금 이 앱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를 새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 3번째 원본 데이터가 뭔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꺼내오거나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거를 이제 0번째 메모로 삼겠어와 같이 변경하는 느낌의 코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는 지금 사설로 add 메모, get 메모, set 메모, remove 메모 이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d 메모 보시면 그래서 어디다 무엇은 메모를 추가할 겁니까? 인수로 받고 그 다음에 그 걔를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list.append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써본 적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357 들어있을 때 append 해갖고 11을 append 하면 걔는 당연히 7보다 더 뒤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쟁이들은 뭔가 목록에다가 하나를 추가한다라면 제일 말석에 밀어넣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제일 꼭대기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요. 보통 그래야 더 빠르도록 구성을 해놓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레이 리스트 점 사이즈를 하면 지금 안에 몇 개가 있냐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이름 적고 점하고 add를 하면 맨 뒤에다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d 메모는 인수로 받은 메모를 원본 데이터에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추가한 친구가 몇 번째 칸에 들어갔냐를 리턴해 줄 겁니다. 인덱스 값을. 근데 지금 3개가 들어있었다. 그럼 사이즈는 3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add를 하면 걔는 3번째 자리에 들어갑니다. 맨 앞에 거에 0번째예요. 그래서 0, 1, 2까지 존재하다가 이제 또 집어넣으면 3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숫자 3은 정확히 원래 추가하기 직전의 사이즈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리턴 값을 미리 세팅을 해두고 거기다 진짜로 요 메모 인스턴스를 담고 미리 세팅해둔 인덱스 값을 리턴하도록 해놨다 보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메모 대신에 식단을 한다, 할 일 목록을 한다 할 때도 그냥 형식 이름만 바꿔갖고 진행하면 깔끔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들 위주로 기본적인 작업들 위주로 지금 정해놓고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get memo 그러면은 어댑터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원본 데이터의 0번째 거를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나한테 0 담아갖고 호출하면 나는 어레이 리스트의 0번째 걸 꺼내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는 그게 마련돼 있어요. 대괄호를 쓸 수는 없지만 .get을 하면 인덱스 번째 내용물을 바로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히 끝나고 그 다음에 get에 반대되는 set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add를 할 때는 맨 뒤에다 새 거를 추가하면 됩니다. 3개 들어있었다면 add하면 4개가 돼요. set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번째 메모를 바꿔치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t을 한다 그래도 3개짜리에서 set을 한다 그래도 여전히 3개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맨 뒤에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번째 거를 바꿀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수를 2개 받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스럽게도 어레이 리스트에도 set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 번째 거를 이거로 바꾸겠어와 같이 그냥 호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move를 할 때는 이때는 인덱스 값을 받을 거예요. 0번째 건 날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어레이 리스트 원본 데이터에 있는 인덱스 번째 거를 날리도록 remove를 역시나 호출하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원본 데이터로 어레이 리스트를 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내용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우리 지금 대부분 친구들 20명 친구들이 혹시나 원본 데이터 다루는 유틸리티를 만든다라면 엔간하면 어레이 리스트 한두 개 정도 도입해서 쓰면 될 거예요. 다른 형식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코드 형식 이름만 살짝 바꿔갖고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 어댑터의 기능들 중에 원본 데이터를 직접 건드리는 기능을 여러분이 손쉽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이 친구는 원본 데이터랑 사용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뷰들 사이에 연결을 하는 친구예요. 그 중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를 써서 진행할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거나 했을 때 사용자 눈에 좀 더 빠르게 손쉽게 보여주기 위한 기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요 밑에서 지금 정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잘은 모르겠지만 뷰 홀더라는 새로운 형식 이름을 도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홀더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일단 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뷰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뭔가 하나를 홀드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일상생활에서 뭐 플레이스 홀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붙여서 쓰는 단어.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막 양식 같은 데라든가 뭐 이름 적는 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예비라고 하긴 좀 그렇다. 미리 좀 고려를 해서 남겨둔 여백 내지는 그 용도를 위해 마련해둔 공간 정도로 플레이스홀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명찰을 이렇게 갖다 댄다든가 카드를 갖다 댄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전체 내용이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딱 설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홀더입니다. 여러분 막 뭐 펜 홀더 같은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옷 앞 주머니라든가 아니면 뭐 힘든 일 하면서 펜도 이제 적어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팔 여기다가 어깨 축지에다가 펜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뭐 우주 비행사 아저씨들이라든가 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홀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뷰 하나하나를 꽂아놓고 좀 더 유연하게 써먹기 위한 뷰 홀더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해서 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뷰들, 그러니까 메모 하나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뷰들에 대해서 각각 홀더를 붙여갖고 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는 메모 어댑터를 만들고 있어요. 메모 어댑터가 다루게 될 뷰 홀더는 원본 데이터 메모 하나랑 그다음에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 보여줄 사용자한테 보여줄 지금 우리 실행 양상상으로 봤을 때는 텍스트 뷰 2개짜리 덩어리랑 을 연결해 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 뷰 2개를 다룰 거예요.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텍스트 뷰를 미리 담아놓고 같이 진행하기 위한 선언을 적고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코드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뷰 홀더를 만들 때 뷰 하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 하나를 받아야 돼요. 한다면 뭔가 복잡한 게 있는데 여기는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자, 새로운 홀더를 만든다 라는 거는 자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지금 Shift F10 누르면 메모 1, 메모 2, 메모 3이 보이잖아요.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덩어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앱을 처음 켰을 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세 개의 뷰 바로 옆에 뷰 홀더가 각각 하나씩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면 추가 버튼을 누르면 네 번째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게 호출될 거예요. 네 번째 걸 보여줘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네 번째 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본 데이터도 네 번째 걸 추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새로운 홀더를 만들면서 뷰 하나, 그러니까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세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쯤 왔으면 이제 한번 볼게요. .xml 파일을 보시면 메모 layout.xml을 열어보시면 디자인 화면 뜰 거고 이런 느낌으로 얘는 지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전체를 차지하는 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그 안에 텍스트 뷰 두 개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전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정해놓은 .xml 파일이 아니에요. 대신에 메모 하나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 메모를 어떤 뷰들을 통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 어떤 뷰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냐를 여기다가 지금 미리 계획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메모를 지금 4개 보여줘야 된다라면 이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텍스트 뷰 두 개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그 각각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그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세팅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써먹도록 미리 계획을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텍스트 뷰의 아이디를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댑터 입장에서는 이제 find view by id를 호출해서 지금 뷰는 이미 있고 홀더를 지금 옆에 붙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내가 지금 붙이려고 하는 뷰는 방금 전 그 계획상으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텍스트 뷰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붙이려고 하는 뷰에다가 점을 찍고 find view by id를 호출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find view by id 그냥 했다라면 맨 땅에다가 적었습니다. main activity.java에서 그냥 점 같은 거 안 찍고 find view by id 하면 말 그대로 그의 액티비티 전체를 기준으로 find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티비티 전체를 나타내기 위한 activity underscore main.xml에서 정해놓은 id를 써서 여러 뷰들 중에 하나를 골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살짝 국소적인 느낌의 find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메모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뷰들 중에 id가 tv underscore title인 친구를 가져오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텍스트 뷰 두 개를 find 해와 갖고 미리 홀더에다가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추가로 그 뷰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했을 때 우리 지금 목표들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그 메모 덩어리 3개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아래에 있는 에디 텍스트에다가 그 친구의 내용이랑 제목을 텍스트를 복붙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뷰를 눌렀을 때 이런 작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같은 코드를 여기다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지금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if문 내용물을 일단은 그러려니 해두고 아무튼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세 덩어리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는다 정도로만 일단 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set item이라는 친구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홀더를 붙잡고 걔한테 지금 너는 이제 이 메모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와 같이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홀더에 직결돼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 두 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그 데이터 흐름을 여기다 지금 넣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네모 하나 원본 데이터에서 들고 왔는데 그걸 갖고 지금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니까 너 지금 이걸로 바꿔갖고 보여줘야 돼와 같은 느낌으로 화면에 올리는 데이터 흐름을 늘 봐왔던 그 코드를 써서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서로 다른 메모 인스턴스 붙잡고 set 아이템을 호출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메모 어댑터가 화면을 어떻게 갖고 놀 것이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코드 흐름이랑 데이터 흐름 세팅이 끝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메모 어댑터가 그 리사이클러 뷰인가 뭔가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본 데이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친구 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홀더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를 정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있다가 그림 설명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댑터 자체의 기능이에요. 이 친구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진 않을 겁니다. 이벤트 핸들러 비슷한 느낌으로 도입을 해놨고, 얘는 이제 반대로 리사이클러 뷰 입장에서, 리사이클러 뷰는 화면 위에 보이는 친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뭐 사용자가 뭔가를 누른다라든가 그 다음에 메모가 엄청 많다라면 그 친구는 스크롤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쯤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메모가 3개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볼게요. 메모가 3개밖에 없어서 지금 화면 전체 중에 일부 영역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모든 원본 데이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메모가 3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뭐 유튜브라든가 보면 영상 몇 조개 있잖아요. 스크롤 계속 내리면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 영상들 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맨 처음부터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1조개가 넘어가는 그 모든 영상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스크롤 아무데나 돌리세요 하고 우리한테 얘기하지는 않는 편이죠. 엄청나게 느릴 겁니다. 맨 처음 유튜브 창 뜨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러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나중에 메모가 10만 개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메모 숫자는 한정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3개 보여주는데 화면 절반 정도를, 지금 남은 영역의 절반 정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 3, 4, 5, 6 정도까지 하면 대충 거기까지밖에 못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뷰들을 굳이 원본 데이터 개수만큼 똑같이 1대1로 10만 개를 만들어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순발력 측정하는 앱 만들 때 새로운 버튼 수동으로 추가해 봤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발사 버튼 누를 때마다 그때그때 즉석에서 회색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우리가 메모를 보여줘야 된다. 메모를 이 뷰를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동으로 코드를 짠다면 비슷한 느낌으로 짜게 될 겁니다. 메모가 100개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반복 흐름 구성할 수 있겠죠. while문이라든가 for문이라든가 구성해서 메모 각각에 대해서 텍스트 뷰 2개 만들어서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메모 원본 데이터가 10만 개다라면 그 포문은 10만 번 돌아갈 겁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뷰, 그러니까 제목을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가 10만 개가 존재할 거예요. 걔네들을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야 우리가 밀어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지고대로 일을 할 것이고, 따라서 메모 개수에 따라서 우리 앱이 맨 처음에 뜨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스크롤을 어디까지 한없이 내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그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든가 컨스텐트 레이아웃보다 좀 더 나중에 도입되어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사이클러 뷰를 쓰면 지금 그 친구는 본인의 위치랑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뷰 하나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뷰가 대충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내가 지금 원본 데이터를 몇 개까지 보여줄 수 있냐를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사용자 손가락 입력을 리사이클러 뷰가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위아래로 손을 휘저으면 그 친구는 스크롤을 해줄 겁니다. 그걸 토대로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원본 데이터의 어느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 어차피 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6개가 한계다 라면 뷰를 6개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홀더 붙여놨고요. 그리고 스크롤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지금 메모 1을 보여주고 있던 그런 뷰를 이제 메모 1은 안 보여줘도 되고 대신에 메모 7을 보여주기 위해 써야겠다와 같은 상황을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스크롤 하든가 할 때마다요. 그럴 때마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 메서드가 호출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리사이클러 뷰는 어댑터한테 요청을 해요. 난 지금 이제 저 사람이 다음 거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얼른 빨리 8번째 메모를 나한테 전달해 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이 친구를 호출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요 홀더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그거에다가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9번째 메모를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면 호출을 해줘요. 그러면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 포지션 번째 거를 받아와서 그거를 홀더를 통해서 그 제목이랑 내용을 홀더에 붙어있는 뷰에다가 각각의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도록 하면 돼요.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들을 써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 이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몇 개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냐, 원본 데이터가 현재 몇 개가 존재하는 거냐를 리사이클러 뷰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요걸 호출할 거예요. 지금은 원본 데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면 어댑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본 데이터가 어레이 리스트니까 지금 사이즈 개만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자, 리사이클러 뷰도 당연히 높이 크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크기가 바뀔 때마다 내가 지금 동시에 몇 개를 보여줄 수 있는 거냐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더를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덜 사용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몇 개 있고 내가 몇 개까지 보여줄 수 있고 등등을 토대로 적절한 판단을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개수를 알고 싶을 때는 리사이클러 뷰가 이걸로 호출을 할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내용을 우리가 작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메서드 정의에다가 적당히 설명 적어놨으니까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어레이 리스트로 쓴다라면 고쳐야 될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두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러 뷰에 표시되는 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자, 리사이클러 뷰 자체는 방금 얘기했던 그 스크롤 같은 거 할 때마다 홀더를 조작해서 그 다음에 어댑터한테 요청해 가면서 이제 이거는 7번째 거 보여주는 용도로 써야겠네요. 이거는 14번째 거 보여주는 용도로 써야겠네요와 같이 사용자 입력을 감안해서 원본 데이터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해 준 친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그래서 맨 처음에 앱을 켤 때라든가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의 높이가 바뀐다든가 할 때 저는 지금 홀더가 또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홀더를 만들고 싶을 때 리사이클러 뷰 입장에서 새로운 홀더를 만들어야 될 때 이 친구를 호출하도록 지금 데이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홀더 하나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홀더에 미리 그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텍스트 뷰 두 개를 만들어서 홀더에다 꽂아갖고 저 사람한테 보내주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메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뷰,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뷰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지금 우리 RES 폴더에 들어있는 메모 layout.xml에다가 미리 계획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컨텐트 뷰 호출식 뭐 중간고사 때도 나왔고 이전에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걔는 onCreate를 호출할 때 세컨텐트 뷰가 호출됐어요. 그리고 그걸 호출함으로써 지금 메인 액티비티 이제 켜기 시작했는데 그때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xml 파일에 기록해둔 대로 계획해둔 대로 예를 들면 컨스텐트 레이아웃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만들고 에디 텍스트 두 개 만들고 해주세요와 같이 우리가 요청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컨텐트 뷰 내용물 안에는 당연스럽게도 .xml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 뉴 어쩌고 저쩌고 뉴 에디 텍스트 같은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약간 국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부탁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적혀 있는 코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친구가 지금 새로 등장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인플레이트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인플레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단어입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들어본 적 있죠.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F잖아요. 그죠? 걔랑 똑같은 단어기는 해요. 인플레이트. 그럼 풀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플로우라든가 하면은 뭔가 막 뭐 바람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트 하다라는 거 풍선에 바람 밀어 넣는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앞에 뭐 보면 신장 개업했다라고 막 이렇게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그 이런 식으로 팔 흔들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안내하는 풍선 같은 거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열심히 밑에서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적당히 와류가 생긴다든가 해서 맹렬한 풍차 돌리기를 해주고 있죠. 요즘 그 호객행위 하는 풍선들은. 그래서 바람을 넣는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득가득 지금 그냥 2D 같은 느낌으로 바닥에 있었던 풍선을 걷다가 바람을 밀어 넣으면 우리가 원래 계획해 놨던 형태, 뭐 토끼 모양이 될 수도 있고 하트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같이 만드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플레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트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를 미리 준비해둔 RAS 폴더에다 마련해둔 메모 레이아웃을 써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셈이 돼요. 그러면 거기 적어놓은 대로 여기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랑 텍스트 뷰 2개랑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xml 파일에 적혀있는 그대로 어트리뷰트들 그 다음에 id들을 지정을 해서 스타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싫다 여기서 직접 수동으로 우리 이전에 살짝 해봤던 new text view 해가지고 add view 해서 여러분이 수동으로 조립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귀찮다라면 난 디자인 화면이 좋다라면 요 인플레이터를 써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대로 바람만 그때그때 넣어가면서 새 거를 만들어서 쓰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뷰 홀더를 방금 인플레이트해서 만든 새로운 뷰를 집어넣고 이거 위에 적혀있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저런 어댑터랑 관련한 세팅들까지 해서 마련을 하고 그걸 이제 리사이클러 뷰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리사이클러 뷰는 그걸 받아서 본인의 내용물로 우리가 인플레이트해서 만들어둔 그 뷰를 보여줄 수 있게끔 레이아웃 같은 느낌으로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드 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맨 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자 여기는 지금은 그러려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약 뭐 40분 정도 아마도 될 만한 시간 동안 메모 어댑터.java 내용물을 구경하고 있어요. 메모 어댑터.java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새로 등장하는 어댑터인가 뭔가 하는 거 근데 메모를 다루기 위한 메모랑 리사이클러 뷰 우리의 화면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중재하기 위한 메모 어댑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트북 충전할 때 쓰는 어댑터랑 똑같아요. 그 조그만 박스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박스는 당연하게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원본 데이터 그 자체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그 자체도 아닙니다. 제3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새로운 텍스트 뷰 열심히 여기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텍스트 뷰 그러니까 리사이클러 뷰에 올라가 있는 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요 부분, 요 뷰들을 실제로 만드는 건 메모 액티비티.java입니다. 근데 얘네를 클릭했을 때 뭘 해야 되는 거냐는 어댑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메인 액티비티 만드는 사람이 정할 겁니다. 메인 액티비티 만드는 사람이 이 리사이클러 뷰는 어댑터랑 연결해서 쓸 리사이클러 뷰는 일단 화면 가운데 적당히 엄청 크게 영역 차지하도록 배치할 것이다. 라는 걸 본인이 직접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3개 추가할 것이다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3개 중에 하나를 클릭하든가 했을 때 밑에 깔아둔 에디 텍스트 2개 중에 위에 거에다가 제목을 아래 거에다가 내용을 텍스트를 복붙을 해서 보여줄 것이다 같은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그쪽은 어댑터 입장에서는 알바 아닌 겁니다. 정밀하게는 몰라요. 그 사람이 뭐 할지. 실제로 저걸 눌렀을 때 뭐 할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맨 밑에 깔려있는 코드는 뭘 하는 거냐? 사설 이벤트 하나를 지금 준비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t on item click listener라는 메서드를 사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호출하는 사람이 지금 그 세 덩어리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이런 코드를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른 어딘가 .java 파일에서 그 메서드 정의를 적어가면서 세팅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댑트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여기다가 지금 정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복붙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요 나중에 set on item click listener는 조금 이따 볼 메인 액티비티.java에서 우리가 구경을 할 거예요. 그쪽에서 관찰을 할 때는 우리 이전에 예를 들면 뭐 add text changed listener라든가 아니면 set
뭐 onClick 리스너라든가 와 같이 이전에 봤었던 수많은 이벤트 핸들러를 이벤트 리스너가 되겠죠. 인스턴스를 즉석에서 어떤 버튼을 붙인다라든가 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썼었던 자바 코드랑 거의 똑같은 코드를 이 어댑터에 대해서 어댑터의 이벤트 핸들러로서 부착을 하는 코드를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메인 액티비티 짜는 사람이 그래서 그 덩어리 3개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지를 그 사람이 정할 수 있게끔 여기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코드가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본다면 얘는 복부수로 카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이따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몇 시입니까? 40분은 개뿔. 지금 8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메모.java, 메모 어댑터.java, layout.xml 구경해봤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 그 자체만 남았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은 특별히 볼 거는 없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Shift F10 누르면 나오는 요 화면 느낌대로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따라서 큰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메인 액티비티.java입니다. 조금 이따 저랑 같이 코드를 작성할 건데 일단 여기 내용물을 이제 추가로 채워가면서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java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는 일단 어댑터 하나를 다룰 겁니다. 그걸 위한 선언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onCreate 하면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하나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랑 어댑터랑 연결하는 코드가 지금 밑에 깔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댑터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메모 3개 메인 액티비티 짜는 사람이 원하는 새로운 메모 3개를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어댑터에다가 방금 봤던 그 메서드로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댑터에다가 지금 네가 관리하고 있는 홀더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에 보여주고 있을 그 3개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지금 놔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log.d 해갖고 우리 지난 시간에 구경한 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구경한 거를 지금 써서 호출하고 있고 그 말은 자 보세요. 지금 홀더를 가지고 타이틀, 제목을 지금 로그를 때리고 있어요. 이 태그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실행하면서 클릭해 봤을 거잖아요. 제가 메모 1, 2, 3 순서대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로그캣을 까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클릭할 때마다 로그를 남기도록 미리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번 또 누르면 2번 클릭하면 새로 지금 하나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바로 그 작업을 지금 수행하도록 미리 코드를 작성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가 보일 때 그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누를 수가 있고 눌렀을 때 무슨 작업을 할 거냐를 메인 액티비티 짜는 사람이 정한 겁니다. 이 중괄호 안에 여러분이 3개 중에 하나, 뭐 5개 중에 하나 눌렀을 때 뭘 해야 되는 거냐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로그만 한다라고 적혀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아요.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짝 여기서 볼만한 게 이 어댑터랑 관련된 부분이랑 리사이클러 뷰 찾아온 부분이랑 그 사이에 두 줄이 지금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거를 RV 메모즈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부착을 해놓는 걸 코드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도 결국은 레이아웃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의 내용물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정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처럼 각각의 메모들 보여주기 위한 뷰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차곡차곡 나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걔는 본인은 사실은 리사이클러 뷰지만 마치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처럼 본인의 내용물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 새로 만들어서 무슨 맥락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가로 버전이냐 세로 버전이냐 그런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사이클러 뷰에 붙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필요 없다. 대신에 프레임 레이아웃 같이 동작했으면 좋겠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이 동작했으면 좋겠다. 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매니저를 부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하면 세팅이 끝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리사이클러 뷰에 어댑터를 부착하는 코드가 지금 맨 밑에 깔려 있고 여기까지를
언크리에이트 내용물로 지금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금 밑에 깔려있는 3개 버튼, 적용 버튼이랑 새 메모 버튼이랑 그 다음에 지우는 거 버튼이랑 을 눌렀을 때 뭘 할 건지를 이벤트 핸들러를 미리 지정을 해뒀어요. 메서드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라색 버튼 클릭할 때마다 지금 로그가 열심히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마련해 놨고, 요 밑에는 지금 길다랗게 해서 오늘 목표에 해당하는, 자 오늘 목표는 지금 어댑터를 써서 이 메모 다루는 앱의 여러 가지 데이터 흐름을 좀 더 편하게 작성을 하는 게 목표예요. 메모 어댑터.자바는 뭔가 복잡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나만의 내 프로젝트에 도입을 할 거다라면 대부분은 복붙으로 커버가 됩니다. 메모.자바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자바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적당히 형식 이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이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링 2개잖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스트링 하나랑 뭐 인트값 하나로 보여줄 거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디테일의 차이만 .xml 파일 살짝 고치고 등등 해가면서 수정해서 쓰시면 큰 어려움 없이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짜야 될 거고, 여기서는 일단 가장 데이터 다룬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보편적인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새 걸로 적용을 한다. 변경한다. 그 다음에 새 거 하나를 추가한다. 원래 있던 것 중에 하나를 날려버린다. 그 4가지 작업을 여기서 같이 한번 구성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지금 구경해 놨으니까 그 친구 적극적으로 쓰면 얼마나 편하게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리사이클러 뷰 화면에 지금 보였고, 각각의 뷰들 지금 3덩어리 있고, 그 뷰들 각각의 뷰 홀더가 지금 하나씩 붙어 있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는 지금 우리 앱 뒤에 숨어 있습니다. 메모즈 해갖고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메모 어댑터라는 친구가 뭔가 복잡한 친구가 하나 지금 개입하기 위해 들어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홀더라는 친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덩어리 하나하나마다 매우 긴밀하게 단단하게 연결돼 있어요.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행 도중에 어떤 순간에 화면에 있는 어떤 뷰는 원본 데이터, 그게 3개일 수도 있고 10만 개일 수도 있고인데, 아무튼 간에 어떤 뷰 덩어리 하나는 원본 데이터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표시하기 위해 쓰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면 그 데이터 한 덩어리, 원본 데이터 한 덩어리랑 그걸 표현하기 위한 뷰가 바인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과거형이니까 바운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인드 들어본 적 있겠죠 아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 반창고 같은 거 뭐 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바인드, 묶다 정도의 뜻인 거죠.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결차를 시켜둔 겁니다. 아무튼 바인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지에 있는 원본 데이터 중에 몇몇 개는 지금 사용자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바인드 돼 있고, 몇몇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홀더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홀더랑 뷰들도 지금 미리, 예를 들면 100개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동시에 지금 30개만 보여주고 있다 한다면은 지금 30개는 확실히 바인드가 돼 있는 거고, 다른 60개 맞나? 70개는 바인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롤 하든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런 바인드는 얼마든지 깨고 다시 동일한 뷰 인스턴스를 갖고 어쩔 때는 3번 메모, 어쩔 때는 14번 메모와 같이 그때그때 바인드를 다시 해가면서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동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뷰 홀더랑 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1대1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그런 환경, 우리 리사이클러 뷰는 엄청 복잡한 친구예요. 나중에 나온 친구입니다. 21세기에. 그래서 이 친구는 앱을 실행하는 도중에 화면의 형편과 관련한 변화에 따라서 스크롤 당했다라든가 본인 자체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뷰가 다른 데이터랑 바인드 돼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런 판단을 유동적으로 적절하게 잘 수행하고 적절한 타이밍마다 이제 보통은 사용자가 입력할 때마다, 보통은 본인의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마다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잘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사이클러 뷰를 써서 원본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 전략을 가져간다면 원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메모리 위에다 만들어 놓고 쓰는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써먹고 있는 뷰의 개수를 한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막 뭐 우리는 지금 20대니까 여러분 핸드폰 그 글자 크기 조절할 때 막 매우 크게 막 그런 걸로 조절해 갖고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전철이라든가 버스 같은 거 타서 옆에 있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 쓰시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글자 이렇게 해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눈의 해상력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 글자를 작게 해서 쓰는 편이고요. 자, 글자를 작게 해서 쓰는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내가 굳이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올려서 스크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한 화면에 담아가지고 보고 싶어서잖아요. 그죠? 그렇다 핸드폰 크기를 이따만하게 수박만하게 키울 수는 없는 거니까. 조그만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글자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4포인트, 5포인트 막 이딴 식으로까지 줄여서 현미경으로 보거나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원본 데이터가 10만 개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동시에 보고 싶어 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화면 디스플레이 사이즈 자체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이런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를 도입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리사이클러 뷰는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원본 데이터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보여줘야 되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좀 더 미시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홀더를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뷰를 몇 번 메모를 보여주기 위해 써먹을 것이냐를 그때그때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앱을 실행하는 도중에 화면 자체랑은 직접적 연관이 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리사이클러 뷰를 위아래로 갖고 놀 때가 아니라 다른 뷰를 갖고 놀 때 원본 데이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또는 저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막 뭐라 그래야 돼? 반응형 앱이라든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메시지가 하나 새로 왔어요. 그러면 방금 메시지가 온 그 오픈톡방 항목이 맨 위로 올라가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원본 데이터가 바뀝니다. 사용자가 그 리사이클러 뷰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원본 데이터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사용자 눈에도 그 바뀐 결과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댑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어댑터란 친구는 그런 양쪽의 변화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요. 리사이클러 뷰가 저 이제 4번부터 14번까지 보여줘야 하거든요. 바인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같은 요청. 또는 원본 데이터를 건드렸을 때 지금 이제 메모 1 대신에 메모 1, 2, 3으로 바꿔야 돼요. 와 같이 그런 요청을 가운데에서 적절히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가 그래서 수행하는 작업은 이 방금 말한 바인드를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텍스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메모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를 하거나 와 같은 작업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인드라는 단어에 방금 봤던 그 양쪽 방향에서의 데이터 흐름, 그 니즈가 다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인드는 단방향으로 뭔가 연결한다라기보다는 양쪽의 사정을 다 알아보고 그래서 그 양쪽을 적절하게 가운데에서 조율하기 위해 적당히 묶어놨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묶는 거는 이제 불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언바인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파이썬 동네에서 내가 열심히 코드 복잡한 거 함수 정의 많이 도입해서 적다가 언바운드 어쩌고 저쩌고 에러라는 걸 구경을 해봤을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창컴에서는 간단한 거 만드니까 그걸 구경할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복잡한 거 만드는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는 수업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파이썬 쓰는데 갑자기 언바운드 로컬 어쩌고 저쩌고 에러를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인드라는 거를 그 동네에서도 하는데 그게 바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돼 있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연결돼 있는 딴 걸 써야 되는데 왜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류를 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드라는 단어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양쪽을 니즈를 적절히 파악해 가면서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연결을 해두는 걸 바인드라고 불러요.
아무튼 그래서 자 지금 이 프로젝트에 적혀 있는 특히나 메모 어댑터에 적혀 있는 .java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물을 여러분이 직접 치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즉시 저랑 같이 메인 액티비티 .java에 적혀 있는 목표들 조금씩 수행해 보면 어댑터 개념 이런 식으로 쓰면 편하게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메모 어댑터 .java 안에 들어있는 코드들 뭔가 복잡한 거 위아래로 잔뜩 적혀 있긴 하지만 지금 요 메모 다루는 거랑 내가 만들려는 프로젝트랑 목표가 꽤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내 새로운 목표를 위해 이 부분만 살짝 고쳤으면 되겠구나 정도로 납득하는 건 아마도 이번 시간 안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댑터 개념을 미리 그렇게 잘 준비해두고 .java 파일 잘 준비해두고 여러분의 앱, 여러분의 액티비티 내용물 구성하는 데 돌입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내용물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적는 코드보다 메모 액티비티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직접 키보드로 치는 코드보다 우리 앱 뒤에 예를 들면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코드 아니면 그 어댑터라는 친구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앱 뒤에 있는 코드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 흐름, 유틸리티를 만들기 위해 써야 되는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내 앱에 접목을 해서 써보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고 자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여러분 메인 액티비티 .java만 털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to도해서 넘버 1, 2, 3, 4까지 지금 마련해 놨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적을 대부분의 코드는 이전 내용들의 복습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일단 투두 넘버 1에서 먼저 하고 싶은 건 지금 요 메모 덩어리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 위에 걸 눌렀다. 여기는 메모 1이라고 적히고 여기는 내용 1이라고 적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번 수행해 봅시다. 그 다음에 플러스 조금 있다가 메모 1을 클릭하고 지우기를 누르면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클릭한 그 메모를 날려버리도록 만들고 싶어요. 따라서 3개 중에 하나 클릭할 때마다 지금 몇 번째 메모를 저 사용자가 누른 거냐를 우리가 미리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작업을, 그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을 한번 감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쉬운 거부터 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저 3개 중에 하나를 저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면 지금 몇 번째 뷰를 누른 건지 그 인덱스 값을 세이브를 해두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nt 형식이면 되겠죠. int 값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일단 늘 그래왔듯 그 값을 담기 위한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스크롤 쭉 올리시면 투두 넘버 1-1 코드 적을 부분이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적당히 필드 선언 적기 적장을 한 곳이죠. 여기다가 잠깐만요. 저 커닝 페이퍼를 열어볼게요. 일단 int 형식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int 한 다음에 idx 하고 뭐 selected 메모 정도로 해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라디오 버튼 얘기할 때 살짝 등장했는데 자 생각해봐요. 앱을 딱 처음에 켜자마자 언크리에이트 방금 전에 호출한 따끈따끈한 상태에서는 출고 직후 상태에서는 사용자는 그 어떤 메모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자 생각해봐요. 앱 켜자마자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그렇다고 메모 1을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0번 메모 눌렀다 1번 2번 인덱스니까요. 0번 1번 2번 눌렀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그 어떤 메모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절대로 유효한 인덱스 값이 되지 않을 마이너스 1을 담고 스타트 합시다. 앱을 처음 켤 때는 아무 메모도 셀렉트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감안해서 마이너스 1을 놔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마이너스 1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요. 자 여기는 이걸로 깔끔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언제 뭘 해야 되냐 이것들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작업을 수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 uncreate 내용물 안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어두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 세 덩어리 중에 하나를 누르면 이 메서드가 호출될 거예요. 얘는 지금 인수로 우리한테 3개를 줍니다. 무슨 뷰를 눌렀냐 그 뷰 자체랑 거기에 직결되어 있는 홀더랑 그 다음에 몇 번째 걸 눌렀냐 인덱스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V에는 당연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텍스트 뷰 2개가 들어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미리 홀더를 잘 준비해 놨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행해야 될 작업은 방금 누른 그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을 스트링 값을 밑에 깔려있는 edit 텍스트 2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 지금 1번째 메모를 눌렀다라면 그 중요한 숫자 1을 아까 방금 전에 준비해둔 idx 어쩌고에다가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idx 어쩌고에다가 selected 메모에다가 지금 요 인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담아두고 나중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클릭한 건 인덱스 번째다와 같이 지정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돼요. 텍스트 뷰에서 edit 텍스트로 옮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늘 그래왔듯 edit 텍스트를 find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뭐 et 뭐 타이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맨 땅에서 r.id 하면 아마 et details 타이틀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find view by id를 해야 되는 거죠. find view by 한 다음에 r.id et details 타이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붙해서 타이틀 말고 컨텐트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붙해서 타이틀 대신에 컨텐트에 대해서도 얘네는 지금 리사이클러 뷰가 관장하는 뷰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파인드 해와서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set 텍스트를 해야 돼요. 얘네들에 대한. 그래서 set 텍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을 거냐 et 타이틀에다가는 그러니까 두 edit 텍스트 중에 위에 거에다가는 방금 선택한 그 메모의 타이틀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편한 거는 미리 잘 준비해둔 홀더를 쓰는 겁니다. 홀더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미리 준비해놨어요. TV 타이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 찍으면 get 텍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점 찍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toString까지 적어주시고 세미콜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줄로 커버를 한 거죠. 텍스트 뷰에서 들고 와서 에디트 텍스트에 담는다를 한 거예요. 이제 복붙해서 컨텐트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Shift F10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제 메모 덩어리 누를 때마다 에디트 텍스트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 1 누르면 메모 1 내용 1, 메모 2 내용 2, 메모 3 내용 3와 같이 클릭할 때마다 저 사람이 고칠 수 있게끔 에디트 텍스트에 복붙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 사람이 막 열심히 친 다음에 지금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로 고친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방금 전에 골랐던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 3의 제목이 내용이 되도록 원본 데이터를 고치고 또한 리사이클러 뷰에 떠 있는 그 뷰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고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된다면 4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없으시면 뭐 지금까지는 완벽한 복습이죠. 새로운 코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이 바깥에 있는 요상한 중괄호가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뭐 그건 복붙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투두 넘버 2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가운데 버튼, 적용 버튼 눌렀을 때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장 마지막에 고른 그 메모의 제목과 내용이 되도록 원본 데이터를 고치고 또한 그걸 사용자 눈에도 볼 수 있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댑터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눌렀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될 점이 자, 저 앱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켜볼게요. 재부팅하면 자, 지금 저는 그 어떤 메모도 고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에디트 텍스트 막 글자 적고 그 다음에 내용 글자 적고 한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면 이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메모 1을 고른 것도 아니고 메모 2를 고른 것도 아니고니까요. 그 어떤 메모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적용 버튼 눌렀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 idx selected 메모 값이 -1이면 아직 아무 메모도 고른 적이 없다라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그런 느낌의 if 문을 먼저 적고 스타트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살짝 스크롤 내리면 투두 넘버 투 코드 적을 부분 해서 가운데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입니다. 여기다가 if 문을 적기 시작합시다. 만약에 idx selected 메모가 -1이면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 아무 메모도 고르지 않은 거예요. 선택한 메모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즉석에서 return을 때려버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메모를 고르지 않았다면 이미 퇴근했을 거예요. 따라서 퇴근하지 않았다라는 건 idx 값이 일단 -1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0 또는 1 또는 2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번 데이터 흐름은 반대 방향이죠. edit 텍스트에서 들고 와서 딴 데다 옮기는 거예요. 따라서 늘 써왔던 그 코드 마침 위에 적혀있는 이 선언 두 개를 일단 복사해서 들고 온 다음에 스타트를 해봅시다. edit 텍스트 두 개 find 해오는 코드 복붙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edit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송지가 두 개입니다. 원본 데이터에 반영해야 되고 또한 리사이클러 뷰에도 반영을 해야 돼요. 그것들 중에 우리한테 더 쉬운 쪽은 당연히 원본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아이고 메모 한 다음에 우린 다행히도 어댑터를 만들어 놨고 점 찍으면 get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있는 idx 값을 밀어 넣어서 저 사람이 고른 원본 데이터, 저 사람이 고른 번째 원본 데이터를 바로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 한 다음에 점 찍으면 타이틀 바로 나오고 컨텐트 바로 나오잖아요. 걷다가 우리가 직접 는 해갖고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 점 한 다음에 타이틀 은 그러면 여기는 et 타이틀에서 빼오면 되는 거죠. get text 해주시고 그 다음에 toString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을 타이틀 말고 컨텐트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dit 텍스트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로 데이터 흐름을 택배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작업은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고 그 바뀐 거를 리사이클러 뷰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어댑터를 도입을 해서 이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댑터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어댑터를 통해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리사이클러 뷰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거기랑 잘 연결해 놨어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코드를 하나를 쳐볼게요. 여기서 어댑터 점 한 다음에 notify 정도까지 치면 뭔가 notify 어쩌고 저쩌고가 잔뜩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notify가 무슨 뜻입니까? notification이 그 여러분 핸드폰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나오는 그 알림들을 notif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알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건데 뭐를 지금 통보를 할 거냐? notify item changed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골라주세요. 우리가 어댑터를 통해서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3번째 메모가 바뀌었으니까 너네 좀 알아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어댑터로 이렇게 알림을 보내면 그걸 수신자는 리사이클러 뷰가 수신을 하게 돼요. 본인이 지금 3번 메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근데 3번 메모가 바뀌었다고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 친구가 뒤에서 자동으로 다시금 3번 원본 데이터 가져와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텍스트 뷰들을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을 해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idx selected 메모 번째 바뀌었으니까 니들 알아서 좀 해줘와 같이 어댑터를 통해서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적으면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메모, 저는 메모 1 눌러볼게요. 한 다음에 막 치고 내용도 막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버튼을 눌러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눌렀을 때 화면에 지금 edit 텍스트에 적혀있는 이 내용이 리사이클러 뷰에 예쁘게 잘 반영되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원본 데이터도 잘 반영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코드 잘 짜놨으니까요. 그래서 적용 버튼 눌러보시면 진짜로 잘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서비스로 지금 저 이거 다시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적용 버튼 눌러보시면 자, 이거 잘 보세요.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사 하고 바뀌는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지금 연출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짠 거 아닙니다. 어댑터로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날리면 리사이클러 뷰가 사 하면서
바뀐 원본 데이터를 토대로 각각의 뷰들의 어트리뷰트를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기능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간에 우리는 스킵한 그 4시간 어치 분량을 지금 우리가 약 10분 정도에 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투두 넘버 2는 끝났어요. 이제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고 덩달아서 화면도 변경하는 방법을 구경해 본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두 넘버 2까지 지금 성공하고, 투두 넘버 3는 새 버튼 중에 왼쪽 버튼, 새 메모 추가하는 기능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새 메모 추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어댑터를 통해서 리사이클러 뷰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아마도 하나 더 보여줘야 될 걸, 이런 식으로 노티파이를 날리는 식이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그럼 이제 새로운 메모를 원본 데이터에 어떻게 추가할 거냐를 살짝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쉬운 방식으로 갑시다. 새로운 메모를 무조건 제목은 새 메모, 그다음에 내용은 새 내용,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직접 정해놓은 글자들을 초기 타이틀, 초기 컨텐트가 되도록 밀어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사람은 그 제목이랑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면 바로 본인이 원하는 제목이랑 내용으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게끔 방금 추가한 그 메모를 선택된 메모가 되도록, selected 메모가 되도록 IDX 값을 바꿔주는 것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한번 제공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실행할 코드 여기 부분이에요. 엔터키 친 다음에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 목표는 데이터 역시나 데이터 흐름이에요. 여기서는 어디 있는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 거냐 생각해보면 맨 땅에서 새로운 메모 인스턴스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원본 데이터에 추가로 밀어 넣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가장 먼저 적어야 될 게 원본 데이터를 먼저 봅시다. 메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ew 한 다음에 메모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처음에 제목이랑 처음에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DX 값은 일단 우리가 세팅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댑터를 통해서 add 메모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든 메모 인스턴스를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지금 추가한 메모가 몇 번째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덱스 값을 IDX에다 담아두면 됩니다. IDX selected 메모에 담아두면 돼요. 그러면 지금 012번째 메모가 있을 때 사용자가 새 메모 버튼을 클릭을 하면 3번째 메모가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적용 버튼 누르면 얼마든지 방금 전에 추가한 메모의 새로운 제목이랑 새로운 내용을 즉석에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요. 요거는 진행을 해봅시다. 복부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에 올라가시면 요거 에디 텍스트 2개 선언 있잖아요. 요거를 긁어 오시고,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에디 텍스트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et_title.setText에서 하고, 그 다음에 memo.title로 밀어 넣어줍시다. 컨텐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원본 데이터 추가됐고, 에디 텍스트에도 그 마지막에 추가한 그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이 각각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되도록 세팅까지 했어요. 그러면 대충 화면 다루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다루는 게 끝났으니까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도 방금 추가한 그 메모 인스턴스 내용이 보이도록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날려주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어댑터 한 다음에 notify item inserted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고르고 idx underscore selected 메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알아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홀더 만들고 인플레이션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마지막에 추가한 그 원본 데이터 본인이 들고 가서 세팅까지 다 해서 보여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3 누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메모 누르면 얼마든지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버튼 누를 때마다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면에 모든 메모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새 메모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내용물을
고쳐서 적고 적용 버튼 누르면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메모의 제목과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까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서비스 제공한 겁니다. 또 새 메모 누르면 요 밑에 또 추가로 깔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메모 추가하는 것도 역시나 뭐 원본 데이터 추가하는 거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new 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댑터의 도움을 빌어서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거, 원래 있는 걸 날려버리는 지우기 버튼 동작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여기선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걸 골랐다 칩시다. 지우기를 누르면 화면에서 얘가 슥 하고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원본 데이터에서도 날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데이터, 그 IDX 값, IDX selected 메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여기는 그 IDX 값을 -1로 바꾸는 식으로 할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맨 위에 보이는 메모를 눌렀다 치면 현재 IDX selected 메모 값은 0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우기를 누르면 0번째 메모를 날리는 셈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IDX 값이 여전히 0이다라면, 그러면 제 이 지우기 버튼을 연타하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연쇄살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 따라서는. 연타를 하면 한 횟수만큼 내가 지금 지정하는 거기서부터 밑에 깔려있는 애들을, 연좌제 같은 거죠. 다 날려버리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싫다, 무조건 하나 선택하고 지우기 하고 하나 선택하고 지우기 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지우기 버튼만 연타를 할 때는 절대로 2개 이상이 날아가지 않게끔, 그래서 IDX 값을 -1로 바꿔서 방금 네가 선택한 건 날아갔고 따라서 네가 선택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후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o the number 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누구를 날릴 거냐?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고른 그걸 날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IDX selected 메모 번째 걸 날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걔는 0, 1, 2, 3, 4일 수도 있지만 -1일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골랐다면 지우기 버튼 눌러도 아무것도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에 적었던 거랑 동등한 코드를 여기도 적어놓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이 담겨 있다면 저 사람 지금 아직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거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지우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이걸 적어두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건드려야 돼요. 메모 하나를 날려야 됩니다. 정밀하게는 IDX 번째 메모를 날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나 어댑터를 준비해 놨으니까 remove 메모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DX 값 밀어넣기만 하면은 알아서 지워줄 거예요. 그럼 일단 원본 데이터는 증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 예를 들면 뭐 서비스로 edit 텍스트에 지금 뭔가가 적혀 있을 건데 그거를 날려버리는 걸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edit 텍스트는 지금 선택한 메모의 제목이랑 내용이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리사이클러 뷰에서 하나가 방금 전에 날아가는 걸 구경했고 에디 텍스트도 비어 있는 걸 구경했으니까, 아, 지금 내가 딴 거 뭔가 메모를 날리고 싶다면 딴 걸 또 클릭을 한 다음에 지우기를 눌러야겠구나 와 같이 느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역시나 복붙으로 위에 코드를 set 텍스트 하는 것까지 들고 온 다음에 복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set 텍스트를 할 때 무조건 큰 따옴표에서 0글자짜리로 바꾸도록 코드를 붙여 적어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IDX 값을 -1로 바꾸는 작업을 맨 나중에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그러면 이제 원본 데이터 날리는 거랑 에디 텍스트 화면에 보이는 부수적인 거 0글자짜리로 만드는 거랑 까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댑터를 써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서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걸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노티파이 해주시면 돼요. 노티피케이션을 날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때는 당연스럽게도 지금 3번째 거가 날아갔으니까 너 지금 잘 해줘야 돼와 같은 식으로 IDX 값을 담아서 보내야 될 거예요. 따라서 -1로 바꾸기 직전 타이밍에 어댑터를 써서 notify item removed가 있을 겁니다. 한 다음에 이 인덱스 값을 담아서 방금 3번 날라갔으니까 걔보다 더 밑에 있는 거 있다면 걔네를 끌어올려야 돼 와 같은 느낌으로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IDX 값을 -1로 바꿉니다. 선택한 메모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를 의미하는 -1을 담고 끝을 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면 역시나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2 누르고 지우기를 누르면 스 하고 증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연타를 한다 그래서 메모3가 날아간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오류가 나버린다든가 그런 일은 현재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거 또 지워야 된다. 그러면 또 고르고 또 지우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1까지 지우고 싶다. 클릭한 다음에 지우기 하면 이제 날아갈 겁니다. 이제는 보이는 메모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메모도 누를 수가 없어요. 원본 데이터도 지금 0개짜리입니다. 그때 이제 새 메모 또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원한다면 그것들 중에 하나를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변경한 거를 당연히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뭐 목록이라든가 그런 걸 다루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전부 다 제공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작업을 일단 메인 액티비티 정작 우리가 적어야 되는 각각의 목표 달성하기에 적어야 되는 코드 대부분을 복붙이랑 뭐 리무브 하면 되죠. 리무브 합시다. 뭐 이것도 리무브 알려주면 되겠죠와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직관적인 선 안에서 여러분이 유지해 가면서 써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다면 이제 우리 수업 마지막 본론 내용을 끝을 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일단 설명하고 그 다음에 코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쓰면 이제 어댑터 뭔가 잘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복붙을 위주로 그러니까 그 메모 어댑터 점 잡아 내용물 적당히 고쳐가지고 접목을 해서 쓰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 뭐 걔도 당연히 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리사이클러 뷰는 액티비티 main.xml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고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지금 보시면 RV 메모즈 해서 지금 도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면 가운데 영역 최대한 많이 차지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사이클러 뷰 추가하고 싶다. 우리 팔레트 보시면 자 우리 팔레트에 지금 가장 위에 있는 탭이 커먼이잖아요. 가장 자주 쓰는 것들 보여주는 건데 텍스트 뷰 써봤고 버튼 써봤고 이미지 뷰 그 빨간색 버튼 써봤죠. 그 다음으로 자주 쓰는 게 지금 리사이클러 뷰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쓰면 여러분이 글자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보여줘야 된다. 심지어 어쩔 때는 3개, 어쩔 때는 7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나만의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가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크롤 기능도 우리가 지금 따로 세팅 안 했는데 자동으로 해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친구를 써서 할 수 있고 자 이게 안드로이드 동네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윈도우용 GUI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맥북용 아이폰용에 보편적으로 다 들어있는 약간 좀 전통적인 스타일이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웹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얘도 귀찮기 때문에 방금 봤던 간단한 작업을 훨씬 더 편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더 모던한 라이브러리들도 존재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앱 지금 만들고 있을 때 나만의 목표상 여러 값들을 꽤 복잡한 데이터들의 나열을 사용자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그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가면서 또는 새로운 거 추가해가면서 날려가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오늘 소개한 어댑터 개념을 요거 이제 영상으로 올려둘 테니까 다시 구경해 보면서 요 어댑터 개념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나만의 앱에 도입을 하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최종 버전까지 완수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면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 만드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3초 뒤에 이 유틸리티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거 굳이 미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밥 뭐 먹었는지 재는 앱 만들 거다라면 그때는 아마도 비동기 작업에 해당하는 스레드인가 뭔가 뭐 런온 UI 스레드인가 뭔가 그런 거를 여러분이 굳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게임 만드는 친구들은 아마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반대로 게임 만드는 친구들은 보통은 이 어댑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다뤄야 될 중요한 데이터 그래서 지금 몇 점인데 그래서 지금 라이프가 몇 개 남았는데
그 정도 선이 아마도 여러분 한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화면에 장애물을 10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 10개 수동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장애물 10만 개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친구들은 이 어댑터 부분은 쿨하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뭐 레이아웃 같은 것도 프레임 레이아웃 위주로 단출하게 준비를 해서 나만의 게임을, 그럴싸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본론이 끝이 나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은 최종 버전 여러분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할게요. 진도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다음 주는 일단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해두고, 오늘 남은 시간은 잠깐만요. 얼마 남았습니까? 약 4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뭐 주제 아직 못 정했다, 저랑 같이 협의해서 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버전 만들었다 라면 저한테 보여주고, 뭐 여러분 프로젝트 목표 최종 버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저랑 같이 협의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종강 스케줄, 기말고사 스케줄 맞춰서 유동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진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어느 정도 끝난 다다음 주에 몰아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촬영이라든가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적당히 각자 쉬면서 남은 시간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